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주식 현황과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예, 이게 녹화분이 금요일날에 했는데 휴대폰이 고장 나가지고 수리받고 지금 이제 월요일날에 올리는 걸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어쨌든 녹화분은 지금 금요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간 시황은 2일간 반등 장속의 미 증시가 장 초반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는 등 최근 상승을 좀 뒤로하고 매물이 출하되는 경향도 보였죠. 반면 국채 금리 강세폭이 축소되자 장중 한때 상승한 점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죠. 좀 근데 미 증시가 시장이 기대하는 연준의 비둘기 정책 변화에 대해 매파적으로 일축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그리고 달러와 금리 상승폭이 확대되며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보겠습니다. 또 영국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도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부자 감세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디스가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 하반기를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삼성전자도 30% 하락했죠, 영업이익이. 그래서 아마 반도체 주가가 좀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 잠시 데드캡 장세가 나왔다가 데드캡 바운스 정도 5% 정도 올랐다가 이제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 2180선에서 700선 달러 약세 따른 원화 강세 기반의 잠깐 반등. 그러나 이제 다음 주는 2200 이제 30에서 710으로 저는 CPI 기대감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왜? 물론 지금 잠깐 데드캣 바운스를 반납했지만 이 CPI가 또 낮게 나오면은 소강 상태에서 약간의 또 잠깐 또 반짝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번 주는 2100에 2190선에 700선은 마친 것 같고 2230선에 710포인트를 다음 주에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 주가 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휴대폰 고장 나가지고 오늘 올려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영국 감세한 일부 철회안으로 파운드가 반등하고 2년물 10년물이 하락해서 조금 대폭 바운스가 일어났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위안화하고 엔화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반등 가치가 좀 올라야 되는데 그 정도로 오르지를 않고 여전히 환율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번에 또 S&P 마켓 글로벌 제조업 지수도 52.0으로 집계됐는데 이게 전월치보다는 높았어요. 강달러로 수입 비용이나 배송비 하락으로 조금 신규 주문 상승세가 좀 올라서 일자리도 증가를 좀 하고 소비도 0.4% 늘어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미국 경제가 이 지표상으로는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내년에는 완만한 침체의 가능성을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확률적으로 더 많이. 그래서 전망치를 S&P 500을 올해 한 3,900 정도로 보고 있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20% 정도 추가 하락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3,000선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도 있고 3,300선 보고 있고 아직 저점을 미국은 찍지 않았기 때문에 2%대 근원 인플레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금리 인상에 집중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랑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푸드홈스 정책을 실패할 경우 다음 위험이 뭐냐면 베어 스탠스 사태하고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베어 스탠스가 뭐냐면은 예전에 리만 사태 플러스 리만 사태로 알고 있는데 리만 브라더스 사태보다 먼저 베스턴스라는 베어 스턴스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베어 스턴스라는 이 금융회사가 다섯 번째로 큰 회사거든요. 원래 이 회사가 먼저 망했어요. 그래서 그걸 JP 모건이 싼 이게 채권을 이제 매수해가지고 이제 살려놨는데 이제 JP 모건은 넘어간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태 익스포저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영국하고 미국이 부채 연계 투자 LDI라는 연기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같이 빠져요. 그래서 그 약간의 위험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무조건 많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50bp는 못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처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이제 어떻게 스탠스를 요 올해 안으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한 번을 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베어마켓 랠리가 1분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 현재로는 10월 말까지 미국은 하방을 한번 찍지 않을까.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11월 중순쯤에 기술적 반등을 한 10% 내외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마이클 하넷이 얘기하는 그게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클 하넷 아시죠? 근데 이제 JP 모건의 폴라노빅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죠. 오히려 4,800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회장이 있어요. 제레미 다이아먼이라는 회장이 있는데, 회장은 오히려 이제 6개월에서 9개월 이내로 오히려 침체기가 와서 추가 20% 하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아마도 하방으로 갈 확률이 이제 또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해 줄 게 뭐냐면, 이제 바닥을 판단할 기준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 바닥을 판단할 기준이 저는 한 총 10가지로 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 6가지 정도만 소개시켜 준다면, 저번에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몇 달 전에도 빅스 지수가 40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ISM 제조업 PMI가 45로 밑으로 가야 돼요. 이게 신규 주문 지수가 40 정도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S&P 500 유형 프리미엄이 450bp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12개월 이상 EPS 선행시가 225달러 이하로 나와야 돼요. 아직까지는 지금 조금 그보다 높게 나오죠. 그 다음 푸콜 레티오가 1.4배 이상이 나와야 돼요. 저번에 6월 달에는 1.35배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바닥을 완전히 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닥 얘기가, 자꾸 진저점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선이 40조선이죠. 이 종목이 전체 10% 미만이에요. 저번에 한 12% 3% 그랬어요. 그 다음에 S&P 거래량이 200억 주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즉 로스컬이 반대 매매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는 150억 주밖에 안 나왔어요. 뭐 하나 조건을 맞춘 게 없어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미국은 조금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10%인지 20%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밑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고, IMF가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분석을 했죠. 지난해 기록한 6.1%에서 크게 낮아진 거죠.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2.9% 내외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낮아질 거예요. 그 맨날 바뀌기 때문에 수정본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 이 글로벌 총 생산량이 이 러시아 전쟁으로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향후 이 전쟁이 빨리 휴전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느리게 회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균형 회복이 아니라 느린 회복. 그래가지고 보통 저점에서 한번 오르면 첫 해는 다 15% 정도 올라요. 아마 그렇게 갈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2년 차부터부터 가파르게 오르는데, 그게 그렇게 완만하게 가지 않겠냐. 빨리 오르지 못하고. 왜냐면 회복을 빨리 못하니까. 좀 그런 게 있고, 또 공급망이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유럽으로 갈라져 가지고 공급 과잉 시대가 와요. 그럼 경제가 빨리 성장하겠습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으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의한 완만한 성장, 즉 주가가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콜은 맞는데 그렇게 빨리 성장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제 13일에 이제 CPI로 다시 잠깐 미국 주식이 잠깐 반등을 했지, 아니면 바로 그냥 반등 안 하고 그냥 하락으로 실적 쇼크로 갈지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전망치가 6월 달에 플러스 10%에서 지금 플러스 2.5로 가고 있어요. 3분기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올 4분기, 내년 1분기보다 올 3분기가 안 좋아서 실적 쇼크로 마이클 하넷이 말한 3,000포인트를 향해서 갈 수도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클 윌슨인가, 걔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걔는 3,30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걔는 그 11월 중순 안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좀 더 급해요. 마이클 하넷은 10월 말 안으로 실적 쇼크로 그냥 하락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마이클 하넷하고 마이클 윌슨 정도 중간 수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락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13일 날에 10회로 잠깐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힘들지 않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약 바이오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에,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가 전 세계적으로 12,000개 정도 중에 미개발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12,000개 중에서 지금 2,000개 정도는 개발을 했어요. 남은 게 10,000개인데 이 10,000개가 좀 어려워요. 시작 개발하기가. 어쨌든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보통 시작 후보 물질 발굴하는 것보다는 임상 허가 승인을 받는 게 더 어렵고, 임상 허가 승인 받는 것보다는 마케팅 시판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뭐 임상 3상만 통과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그걸 마케팅 시판해가지고 로열티까지 받는 게 아주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몇 개 없지 않습니까? 한미약품, 뭐 유한 양해,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대체적으로 이런데 이런 제약사들 대단한 겁니다. 이게 시판에서 돈벌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1, 2상에서 이제 대부분 팔거든요. 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쉬운 신약들로만 개발한 상태다 이거죠. 근데 이게 한의학 관점에서 보면은 상중하에서 중이에요. 왜? 부작용이 존재하는 수준의 신약이기 때문에 상 정도는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아직 그런 후보 물질은 없어요. 지금 현재 FDA 시작 승인받은 애들은 한약 쪽으로 보면 부작용이 존재하는 중약 정도 수준이에요.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것도 지금 막 미비하니까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힘을 못 쓰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기술 이전보다는 마일스톤 계약이 더 좋고, 마일스톤 계약보다는 로열티 계약이 제일 좋아요. 왜? 리스크 해지가 되니까. 그리고 당뇨나 자가면역 질환은 항암제 계열보다 FDA 승인이 더 엄격해요. 좀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죠. 대신 성공하면은 시총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왜? 통과하기는 어렵지만 당뇨나 자가면역 질환은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쪽에 수요가 좀 있어가지고 주가 시총 확대에는 딱 좋아요 이게. 그 다음에 희귀성 질환은 돈은 안 돼요. 근데 FDA 승인 기준치가 낮기 때문에 회사명을 알리는 데는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헬스케어는 우리나라도 빨리 지금 원격 진료를부터 해가지고 승인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GDP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의사 새끼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GDP 재정 지출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격 진료가 나중에 좀 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이리스크 중에서는 유전자 분석책, 그다음에 세포 치료제, 융합기술 관련주가 있는데 좀 아직까지는 힘들다 보고 있고, 로우리스크 중에서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수백억 대 정도 되는 미용 의료기기 중은 나중에 한번 갈 거예요. 저번에 한번 갔죠. 3개 회사. 그리고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브비사의 쉬미라가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특허권 소멸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타 섹터가 먼저 주목받을 수가 있어요. 내년에. 그래서 아마 여기 시기적으로 얘네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한국도 머크사의 키투르다 같은 의약품이 있긴 있죠. 레이즈티닌, 유한행이 지금 타그리서보다는 조금 부작용이 덜해요. 근데 어쨌든 마크사의 키투르다처럼 이제 뜨려면은 좀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좀 이게 이런 글로벌 마케팅이 좀 뛰어나야 돼요. 지금 약간 그런 조금 좀 부진하기 때문에 쟤네들처럼 좀 M&A를 좀 하면서 성장하면서 서로 안 되는 거는 기술 이전을 서로 하면서 합병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면 쟤네들은 1위부터 15위가 매출 차이가 없어요. 시총은 차이가 있는데 매출이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쟤네들은 탄탄해요. M&A로 성장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국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좀 IPO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회계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좀 숨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나 좀 이런 애들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왜 잘났으면 왜 미국에 상장 안 하고 우리나라 상장하겠어요? 원래 동시 상장도 가능한데,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나라에 좀 안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지금 녹화분이 금요일날 안 올리고 이번 주 월요일날 올라가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하락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이 녹화분이 이제 월요일날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보시면 제 말이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금주의 주식 현황과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네.